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방송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동학개미의 힘, 여러분도 여의도 클래스와 수익 잘 가지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정확한 시황, 또 섹터 분석, 수익 나는 종목들을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시황은 긍정적이다. 끝을 가늠하지 말고 수익을 일단 쟁취하고 가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성의 힘은 생각보다 더 크네요. 오늘 1년 10개월 만에 지수가 최고치 2279, 1.29%의 상승. 코스닥은 벌써 830선을 뛰어넘어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들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의 두 전문가들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어떤 전문가들 함께 하는지 지금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응원의 메시지와 관전평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의 올해 두 전문가는 오늘의 두 브레인입니다. 지니어스 백지수 전문가, 박재현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젊고 아주 똑똑한 브레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요새 인기를 좀 실감하시죠? 두 분 다. 어디서 맞아. 솔직히 어디서 실감할 수 있다고. 아니, 무료 공개 방송도 저희 9시에 우리 뭐 백지수 전문가님, 박재현 전문가님 보려고 일부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덕분에도 저희 시청률도 쑥쑥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증시도 쑥쑥 올라가고 있고요. PD님이 인기를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네. 느끼시나요? 아, 대답이 네. 없으시네요. 카메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죠. 네네. 자, 백진수 전문가님, 네. 그 소개가 수익의 정상을 맛볼 수 있는가? 정말 요새 백진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청자님들의 종목은 정말 네. 수익의 정상을 맛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지금 시황 보고 계세요? 오늘자 한마디? 네, 오늘자 한마디는 이제 마이웨이, 예, 막지 마라, 갈 길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누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유동성의 힘은 아직까지도 이제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악재가 나올 때, 뭐 저도 이제 방송할 때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창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미국 선물이 조금만 하락하고 있어도 뭐 내일장 폭락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네. 저희 시간에 특히. 네, 근데 이제 굳이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예, 일단 지금 계속 가시는 길 계속 가시면 된다. 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조금 이제 우리가 현금을 좀 만들고 좀 피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싶은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면 여의도 클래스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면 우리 박재현 대표가 또 시황의 또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박재현 대표가 알아서 미국장,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가장 빨리 미국장을 살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 9시, 딱 12시에 여러분들께서 미국장 보면서 아, 이거 불안한데 내일 하락하는 거 아니냐 질문들이 가장 많으신데, 이 두 전문가는 여유가 넘치세요. 지금 백진수 전문가와 시황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수익도 느끼실 텐데, 네, 지금은 마이웨이, 현금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상 기운 있으면 여의도 클래스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청을 하셔야 돼요. 자, 한마디 들어봤고요. 네. 정말 브레인의 딱 키워드라고 느껴지는 박재현 전문가, 거기다가 요새 보급형 이재용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회장을 닮았다라고 해서 부를 불러온다라고 해서. 제 드래곤이라고 하죠. 근데 앞에 보급형이란 게 약간 조금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이재용의 거지 버전. 아, 근데 그래도 좋으니까 네. 저희가 뭐 부를 불러온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 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하자면 저는 이제 국뽕에 취해보자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뽕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인터넷에서 좀 쓰는 용어인데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뭐 국가대표 선수 중에 뭐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이러면 막 갑자기 대한민국이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오른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면 뭐 LG화학 기가 막혔죠. 삼성전자 기가 막혔죠. 현대차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뭔가 TSMC를 밟을 것 같은 그 기대감 역시 국뽕이고요. LG화학은 뭔가 테슬라 등에 업고 세상을 막 호령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뭔가 그냥 아예 이번에 새로 한번 잡아보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뭔가 대한민국의 어떤 굴지의 기업이 세계에서 진짜 한 획을 긋는 뭐 한 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올해 내년 안에 꼭 벌어질 것만 같은 이런 거에 좀 취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취할 땐 취한 게 좋죠, 그죠? 그리고 뭐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국뽕에 역시 취해 있는 것 같고, 현대차가 오늘 상승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손을 대야 하는 기업들은 꽤 명확해져 있지 않나, 쉬운 시장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애국심에 취해보자. 그 국뽕이란 말이 그 어떻게 보면 은어일 수 있지만 여튼 우리 시장을 애국심을 가지고 누려보자라는 긍정적인 말로 저희가 들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여기서의 더 얼마나 사들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안 사줘도 우리의 동학개미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1에서 지켜볼 시황의 움직임 궁금해지네요. 함께 보시죠. 이것이 클래스다. 자, 0133366820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백진수 전문가와 박재현 전문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네요. 자, 오늘은 특별히 더 여러분들과 젊고 브레인한 기운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또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하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보내드립니다. 라운드 1 시황의 매크로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재현 전문가, 백진수 전문가가 준비를 하셨군요. 네네. 네, 시황. 네, 주제를 공개합니다. 외국인 달러 약세를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신흥국의 IT주 죽죽.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수세 가운데 지금 80~90%가 IT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사실 이제 대만 쪽에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단 달러 약세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일단 뭐 먼저 장기간 동안 제로금리, 미국에서의 장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이미 파월 의장이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 추가 부양책이라고 해서 5차 부양안도 지금 아직까지는 타결이 안 됐지만 곧 나올 예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달러가 시장에 뿌려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좀 퍼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들고 있으면 손해가 날 것 같은 거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손해가 난다. 그러니 지금 현재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미국보다는 빨리 코로나를 극복한 아시아 시장, 특히 이제 신흥국 시장에 매수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MSCI 월드 인덱스라는 건데요. 월드 인덱스가 지난주에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가 0.7% 상승을 했는데 그 안에 국가별로 따지고 보면은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대만이었습니다. 4.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4.2%, 그리고 한국은 3.1%.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대만, 중국,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섹터별로 보게 되면 IT 섹터 수익률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수익률. 자, 이 얘기도 이제 보게 되면 대만이 아까 4.5% 가장 많이 올랐다 했잖아요. 그리고 섹터별로는 IT 섹터가 가장 높았다. 이게 이제 교집합이 되는 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65%가 IT가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IT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IT를 매수를 하다 보니 대만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TSMC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TSMC의 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넘어섰는데 네. 연초에 21위였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TSMC가 21위였는데 대만에. 근데 11위로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아진 거는 몇 위예요?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몇 위?
지금 몇 인냐고요? 네. 지금 몇 인지는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시총을 좀 뛰어넘고 아니 근데 10몇이 되겠죠? 예, 10몇 인. IT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IT를 매수한다라기보다 너무 삼성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풀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TSMC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선 게 사실 2002년 5월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삼성전자가 TSMC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기업이었다라는 평가인 거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동안 한 번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뭐 시가총액이 낮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에 수급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대만 증시에서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7월달 점차적으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만 증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증시 쪽으로 외국인들의 이 달러 약세를 노린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국 증시 쪽으로 들어오고 한국 증시로 들어오게 되면 인덱스 펀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아까 앵커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샀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살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에 국한된 매수세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살 것이다. 아니 그게 이게 뭐냐면 MSCI 답을 인덱스 지수 펀드로 네. 들어온다는 얘기는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를 매수를 할 때 시가총액 비중만큼 딱딱 나눠 가지고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패시브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급의 그 어떤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달러 약세는 신흥국들에게는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우리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또 브레인 박재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예, 뭐 달러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달러 얘기를 같이 좀 할 것 같은데 뭐 워낙 잘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걸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하나만 좀 보면 달러 약세 이유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또 2차로 확산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유가 맞다면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심해지거나 혹은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으면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거라고 우리는 뭐 미루어 짐작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워싱턴대의 보건계량연구소에서 11월 1일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23만 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지금이 15만 얼마 되거든요. 23만 명이면 11월까지니까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 3개월이나 남았나요. 그런데 15만 3천에서 23만 명이 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이런 경기 모멘텀이 앞으로 막 세진다, 강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9월에 이제 FOMC에서는 또 추가적인 완화책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신흥국 증시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달러가 약하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 수출을 잘하고 뭐 그래서 미국 증시가 더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신흥국 증시의 기대를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좀 단서라고 할까요? 그게 좀 보이는 게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감염 상태가 좀 많은 곳이 있어요. 브라질이나 뭐 인도 이런 곳인데 여기도 증시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죽하면 거기까지 괜찮을까 싶은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돈이라는 건 브라질 너가 좋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 난 널 좋아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흥국 펀드로 쑥 들어가서 신흥국에서 제일 이제 많은 쪽이 뭐 중국,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자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도, 브라질까지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신흥국 쪽에 대한 자금 움직임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위험 자산이 그리고 위험 자산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나라 증시도 꽤 뜨거운데 지지를 안 되기에는 세상에 유동성이 너무 많고 금리도 좀 낮은 상태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2분기 IT 기업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실적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언택 사업이 빨라져서 반도체가 좋고 이런 것도 있었고 다른 IT도 사실 실적이 다른 뭐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적은 괜찮고 2분기 어쨌든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펀더멘탈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건데 펀더멘탈은 분명히 증명을 해냈고 뭐 신흥국의 IT 주가들이 분명히 괜찮을 것 같아요. TSMC도 좋았고. 근데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은 있지만 주가는 선진국이 훨씬 비쌉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신흥국의 이 업종별 이익 추정치 변화율을 한번 보실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면 6월 이후에 이제 신흥국에 돈은 들어와요. 돈은 들어오는데 어디로 그 돈이 들어갈까 하는 거거든요. 맨 왼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반도체라고 써 있고 뭐 헬스케어 써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1, 2, 3, 4등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신흥국의 IT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좋으니까 반도체가 좋아 보일 거고 돈이 어차피 들어온다면 뭐 신흥국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IT로 들어올 것 같은데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됐는데 신흥국 쪽 IT들은 7.6%, 선진국 쪽은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저라도 외국인 투자자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IT 좋지. 응? 요즘 뭐 언택이고 뭐고 좋지. 근데 신흥국 갈까? 선진국 갈까? 어차피 요즘 뭐 위험자산 괜찮은데. 그러면 신흥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대만과 한국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아까도 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프 하나만 같이 볼게요. 네. 6월 이후에 이제 대만 증시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순매도로 대만은 바뀌었고 우리는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돈다라는 거죠. 돈이 돌고 있는데 마침 삼성전자와 TSMC의 이 주가 괴리를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삼성전자니 TSMC니 어차피 파운드리의 강자들이고 비슷하게 가요 원래 주가가. 근데 저 그래프를 보면 뭔가 저 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선이 밑으로 막 가고 있죠. 저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2까지 왔다라는데 저게 표준 편차예요. 근데 둘이 원래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주가인데 그 괴리가 평균보다 마이너스 2만큼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표준 편차 평균에서 마이너스 2가 벌어졌다는 건 괴리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면 TSMC가 내려와서 이걸 맞추든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맞추든 해야 되는데 신흥국에 돈 들어온대. 위험자산 괜찮대. 그랬는데 TSMC가 떨어져서 맞추는 것보단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 괴리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뭐 IT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니까 되게 이해가 쉽네요. 내가 지금 외국인의 상황이라면 신흥국, 선진국 어디에 투자하겠냐? 신흥국. 근데 대만이 올 초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았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으로서는 TSMC보다 삼성전자가 정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외국인들 시각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이 26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삼성전자 아직 13배밖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TSMC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격차가 벌어진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걸 놓치고 갈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대현 전문가가 얘기한 이 괴리, TSMC와 삼성전자의 네. 괴리가 TSMC를 떨어뜨려서 괴리를 맞추라기보다 삼성전자를 올려서 수준을 맞추는 가능성이 그게 더 합리적이죠. 크네요. 네, 그렇죠. 생각하기에. 네. 그리고 평가도 지금 고평가가 TSMC로 더 올라와 있고, 자, 외국인들의 선택, 삼성전자.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계속 높여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8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거의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삼성전자, 또 삼성전기와 삼성 SDI도 목표가 상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재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경기 민감주보다 왜 이렇게 IT주로 조금 더 몰리는 것인지라는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IT 쪽으로 우리 박재현 대표가 더 설명을 왜 잘하실 갑자기? 아니 뭐 제가 얘기. 네, 해도 박재현. 괜찮습니다. 뭐 네. 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살짝 얘기하면은 네. IT 쪽으로 오는 이유가 일단 중국이나 이 신흥국 쪽에 보게 되면 일단 경제 지표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각이 커지는 것 같고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일단 뭐 수급으로 봤을 때 IT가 신흥국 증시들을 보게 되면 신흥국 증시에서 IT 섹터 비중이 가장 커요. 그럼 어차피 인덱스 펀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 들어올 때 시가총액 비중별로 금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게 IT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 아시아 쪽은 좀 빨리 미국보다 좀 빨리 살아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경기 민감하고도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마디만 좀 첨언을 네. 드리자면 뭐 완전히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완전 사실, 정말 사실입니다. 뭐 인덱스 펀드 지금도 제가 채팅창을 처음 켜봤는데 뭐 외국인 자금이 액티브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우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전부 인덱스 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이런 IT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대만과 우리나라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근데 한 가지만 좀 힌트를 더 드리자면
이게 이제 달러 약세가 나오고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경기 민감주가 원래 오르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때 경기 민감주가 오를 때는 꼭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교역량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교역량이 안 따라오면 사실 이 경기 민감주는 얘네가 무슨 돈을 벌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야 뭐가 뭐 주가를 올리든 아니면 나중에 먼저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가더라도 설명이 돼야 될 텐데 딱 봐도 이건 돈 못 벌게 생겼는데 경기 민감주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주에 더 베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T주들은 꽤 괜찮은 실적을 2분기에 실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근거가 없잖아요. 뭐 명분이 있어야, 어차피 투자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실적이 더 잘 나오는 성장주나 이런 IT주들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흥국으로 넘어오는 달러, 외국인 삼성전자 지난달에 2조 넘게 매수, IT로의 매수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줬습니다. 자, 한마디 듣고 라운드 2로 넘어갈게요. 오늘 달러 약세, 한국 시장 상대적으로 매력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IT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도 저렇게 할 걸 그랬네요. 네. 저는 아까 작가님한테 쓸 때 죽어도 IT라고 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멋있네요. 죽어도 IT. 저도 이제 IT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와 관련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게 바로 IT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쉽게 두 분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운드 2로 넘어갑니다. 클래스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이제 라운드 2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휴대폰을 열어서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는 듯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너튜브로도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께는 문자 메시지 가운데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과 돈 많이 버시라는 기운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2는 섹터입니다. 트렌드 클래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갤럭시 언팩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내일 밤 전격 공개할 갤럭시 신제품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갤럭시 5종 세트, 갤노트 20 등 언팩 행사를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네. 하게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그런 때문에. 거겠죠. 네. 그래도 포인트들 다 가져가야 되겠네요. 네.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 일단 내일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전자 갤럭시 S20죠. 판매가 약간 부진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30% 감소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언팩 행사를 할 때 삼성전자도 아마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반기 때는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좀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하고 갤럭시 Z 폴드 2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7가지 제품을 동시에 하는데 가장 인기가 있을 제품이 이 2가지죠. 그래서 이 2가지의 판매량이 결국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관건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반기 때 화웨이한테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 자리를 내줬어요.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이제 1위가 화웨이가 됐고요. 0.2% 차이로. 그러니까 20.2% 화웨이 그리고 삼성 갤럭시가 20%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하고 갤럭시 Z 폴드 2는 잘 팔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보게 되면 상반기 때 스마트폰 판매량이 확 죽었다가 6월 달에 증가를 했어요. 6월 달에 갑자기 이제 확 증가하기 시작한 게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자가격리니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니 이런 거 하면서 좀 집에서 있다가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어디 가나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의 판매량도 증가한 모습이 6월달 지표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래도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 팔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이 크진 않기 때문에 잘 팔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있는데 그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뭐 이제 얼마 전에 뭐 신재생 에너지 종목도 날아간 것처럼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시국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달하는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혁명의 언팩 행사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언팩 행사는 삼성전자가 특히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언택트,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신제품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 부분이라면서요. 그럼 그거를 좀 우리가 요약하면 되는 건가요? 이번 행사에? 신제품의 키워드요. 뭐 언택트를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의 뭐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여기에 관련된 이 언팩 행사를 한대요 했는데 이번에 우리 주제는 언택트로 하자라고 안 할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건. 그거보다 뭔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 반축제 같은 느낌이 되겠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우리 백진수 대표님이 워낙 자세하게 다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화웨이의 배제입니다. 화웨이의 배제를 이번 삼성 언팩 행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품주 중에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이야 뭐 이제 나중에 잘 팔려야지 문제지 이게 언팩 행사에서 빠밤 해봐야 이게 잘 안 팔리면 또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엄청난 신기술이 나왔다 해도 사실은 그날이에요. 그날. 예, 사실 주식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했다가 말거든요. 그것보다는 판매량에 따다다닥 찍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찍힐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뭐 판단하기엔 좀 섣부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화웨이가 배제가 돼버리면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게 아이폰이나 갤럭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뭐 부품을 공급하고 장비를 공급하는 소위 벤더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OLED를 애플에다 공급을 하는데 이 OLED에다가 뭐 RF PCB를 공급하는 뭐 업체가 있어요. BH라고 있는데 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이제 애플한테 주는데 애플이 잘 팔아요. 그러면은 OLED가 많이 간단 말이죠. 특히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은 LCD고 원래는 작년만 해도 반은 OLED 이렇게 해서 신제품을 냈는데 올해는 다 OLED예요. 그러면 건너 2차 밴더까지 갔을 때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도 사실 워낙 많은 벤더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웬만한 포털 사이트에 그냥 삼성전자 벤더 이렇게 쓰셔도 주르륵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좀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렸을 때 아주 수혜를 받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팔면 이제 화웨이의 부분을 많이 못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이번 언팩 행사를 계기로 해서 신기술들 그 벤더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축제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발표하고 10월에 애플도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는 호재, 악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일단 이번에 언팩 행사 그리고 화웨이가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나오는 아이폰이 결국에는 이제 대항마가 되겠죠. 대항마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프리미엄 폰 위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 판매 비중을 보게 됐을 때 이미 순위권에서는 저희 내려온 게 맞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이익률이 크죠. 애플은 대신에.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나왔을 때의 반응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쨌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뭐 사전 예약이라든가 갤럭시에 대해서 사전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초반 판매량 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5번째 액면 분할을 합니다. 2014년 6월 한 주를 7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을 하는데 상장 이후에 벌써 4번째네요. 지금이 이제 $400니까 4분의 1로만 쪼개도 이제 $100 가량의 이제 애플의 주가가 되는데 또 삼성전자에는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삼성전자와 격차가 어떻게 좀 벌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백지수 전문가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박지원 대표가 아마 좀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오늘 종목이 네, 네.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이걸 얘기를 하네요. 깜짝 놀랐네. 네. 아니 왜냐면 삼성전자는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갖고 와서 아마 잘 설명을 해줄 건데 굳이 이제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또 언급을 하면 중복이 되니까. 그 지금 박지원 대표가 좀 바쁘네요. 보니까. 네. 그 돌발 질문에 좀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격차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애플을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아 애플을 사야 되냐 삼성전자를 사야 아니, 되냐? 이것도 지금 이제 애플이 이제 그러니까 다섯 번째 주식을 인명- 얘기하는 거죠? 네, 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주식을 얘기하는 저 같으면 거예요. 삼성전자 삽니다. 네, 저 같으면 삼성전자 사고요. 그렇죠. 저도 삼성전자 삽니다. 네. 액면 분할이 애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계기가 될까요? 액면 분할이 뭔지 혹시 아시죠? 그럼요. 삼성전자도 그 주식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쪼갰잖아요. 그냥 조금 더 쪼개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예를 들어 뭐 근데 하나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것보다 5만 원이면 뭐 10만 원짜리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측면이지 이게 막 엄청난 막 방향을 일으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지 말고 뭐 네, 얘기하시죠. 액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호재다 뭐 이렇게 아예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요? 액면 분할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실적이 좋고 앞으로 잘 갈 것 같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액면 분할을 해도. 액면 분할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주식을 뭐 한 20개로 쪼개자.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로 만들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거래하기가 편리하고 그만큼 주식 수는 많아지는 거예요. 20배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50만 원에서 5만 원짜리로 4만 몇천 원짜리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사볼까 저한테 문의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250만 원짜리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건데 그게 단순히 5만 원짜리로 쪼개졌다는 거지 시가총액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별 차이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를 왜 제가 아까 선택을 했었냐면 화웨이가 이제 아웃되니까 그 물량을 누가 많이 받아갈까가 중요한데 안드로이드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쓰던 사람이 만약에 화웨이를 살려다가 아이폰 못 삽니다. 엄청 불편하고 아우 별로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이폰을 쓰는 순간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매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폰 쓰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거든요. 둘 다 써봤는데 안드로이드가 확실히 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더 많이 그 파일을 집어갈 수 있는 건 같은 뿌리에서 온 갤럭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갤럭시가 나왔을 때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능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한 발 빠르게 앞서가거든요. 근데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를 쓰게 되면 상당히 버벅거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를 안 써봤기 때문에 이제 못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박지원 대표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화웨이에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부분은 분명히 갤럭시가 가져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방국의 화웨이 배제라는 부분이 점유율 측면에서 애플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오늘 박지원 전문가의 종목이 이렇게 누출되나요? 네, 삼성전자라고. 네, 자 라운드 2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내일 전 세계적인 축제 언팩 행사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운드 3에서 뵐게요. 와, 수익률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탑
픽5 종목들 베스트 5 봤습니다. 여기서 수익도 같이 누리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익률 점검을 보기 전에 아니 IT 특집이냐라고 할 정도로 오늘 시황부터 섹터까지 IT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아까 박재현 전문가의 한마디에 정말 IT는 딱 좋은 시기에 아주 딱 좋은 섹터다라는 정답을 내줬네요. 저희가 종목으로서도 먼저 백진수 전문가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 네. 미코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미스코리아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백진수 전문가가 미스코리아 진이네요. 이 종목이 진이네요. 네, 네. 최고가 수익률 진은 바로 옆에 80%. 앉아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보급형이긴 이거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이 종목을 좀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면 될까요? 이제는 사실 이제 그 종목들이 이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시장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점으로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고점에서 대량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만 조심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일단 한번 수익을 챙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수익을 최대한 이제 극대화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극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같은 장세가요.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서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란 게 사실 조금 올라가다가 분명히 또 이제 막 하락장도 되게 길게 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 지금처럼 시장이 아주 좋은 국면은 쉽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돈 안 벌어놓으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돈을 좀 미리 많이 좀 벌어놔야 된다. 시장이 빠지게 되면 돈 벌기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제3의 입장이잖아요. 전문가들의 이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래더라. 나는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얘기가 나옴으로써 끝물은 아닌 거죠? 아직. 네, 아직 끝만 아니죠. 아까 우리 네. 시황 이야기 한참 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네, 자 미코 백진수 전문가의 종목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박재현 전문가님 LG화학 저희 또 이 종목을 빼놓고 할 수 없죠. 또 대형주 하면은 또 박재현 전문가인데 LG화학은 뭐 쭉 더 갈 종목이죠? 자, LG화학을 소리 한번 지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LG화학은 많이들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가를 90만 원을 드렸는데 좀 너무 높게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100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LG화학은 100만 원이 되기 전엔 팔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 이 2차 전지 제가 요즘 2차 전지 이쪽에 공부하는 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아주 깊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물론 전해질 쪽도 그렇고 양극재, 음극재 다 좋은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하나 오늘 나온 김에 2차 전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쪽이 있고 음극재 쪽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전해질, 전해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쪽은 사실 한번 해먹었어요. 이게 에코프로비의 포스코케미칼 여기인데 여기는 주가가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음극재 시장이 아직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음극재 중에서 뭔가 이렇게 첨가제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아직 남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잘 한번 보시고 LG화학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 지금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같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장에서 시총 상단부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인덱스 자금이에요. 전부 다. 삼성전자부터 스타트를 끊으면 LG화학 한번 갔다가 현대차 한번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갈 거고 그리고 또 현대차로 다시 왔다 이런 식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퍼져서 내 주식 내 종목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막 관심을 많이 가져주겠지. 내 시총이 예를 들어 한 2천억 원짜리 이런 게 있으면 안 갑니다. 안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싸요. 분명히 싸기 때문에 시장이 업사이드로 많이 열려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LG화학은 열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박재현 대표랑 같이 출연할 때 2차 전지 쪽 소재 있잖아요. 박재현 대표가 공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박지원 대표의 그 소재 쪽 공부한 이야기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박재훈 전문가가 브레인 박재훈 전문가가 외모만 브레인이 아니라 요새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2차 전지를 연구하면 할수록 LG화학이 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목표가 여러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LG화학 그 전까지는 팔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 새로운 종목 듣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시황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백진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드릴까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중소형주를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큰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삼성전기인데요. 네. 삼성전기 이름 딱 듣자마자 실망하시는 거 아니겠죠? 네, 삼성전기도 LG화학 우리 박지원 대표 보셨잖아요. 저는 삼성전자인데요, 뭘. 네, 삼성전자. 네. 오늘 삼성 형제가 오늘 나오는 거, 저 부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삼성전기가 뭐 이번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전보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기의 실적도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한 달 후에 아이폰도 출시를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 살 거냐 삼성전자 살 거냐 여쭤보셨는데 삼성전기가 애플 쪽으로 납품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현재 렌즈 쪽은 이미 납품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최초로.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항상 갤럭시에만 부품을 납품하다가 이제 애플에도 납품하는 회사가 됐다. 특히 이제 렌즈 쪽은 지금 이미 납품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까 기사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저녁에 나온 기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광학 렌즈, 그러니까 이제 광학줌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광학줌을 내년부터 아이폰에 좀 이렇게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애플이. 그렇게 되면 부품단이 바뀝니다. 예, 카메라 모듈을 부품했던 부품단이 바뀌는데 이 부품단에서도 삼성전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예,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좀 이제 설명하면 좀 길긴 하지만 이 옆에 이제 액추에이터 부분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제 광학줌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 센서도 커지고 렌즈 크기도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스프링으로는 이 보정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손떨림 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갤럭시가 사용하는 방식의 볼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삼성전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애플 쪽으로도 일단 모멘텀이 발생된다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기를 방문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 이외에 계열사를 방문한 건 삼성전기가 처음이었거든요. 방문한 이유가 MLCC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전기차니 자율주행차니 이런 이제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전장용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MLCC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더 키우고 증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삼성전기를 방문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MLCC가 되게 비싼 부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 MLCC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도 앞으로 실적 증가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전기가 지금 모든 분위기가 딱 모든 이제 그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기 쪽으로 쫙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예,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 말씀드리고 이탈가는 13만 원으로 일단 대응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3만 원. 코로나19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41%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괜찮은가요? 다시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네, 오히려 이제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크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3분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막 갤럭시도 포함돼 있지, 애플도 포함돼 있지, MLCC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저 효과가 3분기 때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가 딱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호재를 오늘 나열해줬습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우주의 기운까지 받는 삼성전기. 목표가 18만 원까지 같이 가져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삼성전기. 자, 그럼 박재훈 전문가의 종목은? 삼성전자. 자, 네. 뭐 이렇게 읽는 줄 알고. 네, 네. 자, 삼성전자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삼성전자 조금 빠졌죠. 자기 회사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저희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뭐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하반기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인덱스 펀드 자금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가장 수혜는 삼성전자고 뭐 신흥국이 좋고 뭐 이런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야, 근데 반도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야, 이게 서버 디램이라는 게 상반기에 주문이 다 나오고 하반기에는 주문이 없다고 하던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괜찮은 게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미세 공정을 잘해요. 미세 공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분량을 떨어뜨리니까 섬세하게 깎으니까 섬세하게 그리고 하니까 분량을 떨어뜨려요. 즉 어려운 말로 하면 수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는데 근데 원래는 한 80개만 나오고 20개는 분량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섬세하게 한번 해보니까 90개가 되는 거죠. 그 기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1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을 넣고 하더라도 100의 자금을 넣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80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 90개니까 만드는 단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D램 가격은 원래 떨어집니다. 한 30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뭐 잠깐 올라간 적은 있는데 정말 잠깐이고 계속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TSMC 아니면 삼성전자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무조건 대형 공장, 무조건 미세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공장에서 뽑아내고 미세 공정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형 공장이니까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단가가 싸게 나오죠. 그럼 D램 가격이 좀 떨어져도 마진 방어가 돼요. 미세 공정이 되는 이유는 그 돈을 들여서 미세 공정을 개발하는 이유는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분량이 안 나오면 역시나 마진이 보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큰 공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내내 뭐 하반기에는 이제 서버용 D램이 주문이 없대더라.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재고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때 떨어지는 반도체 가격 하락만큼을 충분히 완전히 다는 물론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이 있단 말이죠. 상반기에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그렇게 눌렀단 말이죠. 이거 올라갈 만하면 야, 하반기엔 틀렸대. 올라갈 만하면 하반기엔 틀렸대 했는데 하반기가 됐어요 이제. 그럼 어때요? 이제는 좀 마음 놓고 그 눌린 걸 풀어줄 때도 된 거죠.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시 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굳이 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 삼성전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57,300원인데 한 8만 원까지 보고요. 8만 원. 그렇죠. 그리고 손절은 5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만 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계속 올리던데 한 8만 원이 상향이던데 박재원 전문가 8만 원입니다. 목표가. 자, 이것까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종목들 잘 가게 해주세요. 자, 백진수 전문가님, 두 분의 내용 너무 좋아요. 정말 두 분 나오실 때마다 정말 특집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백진수 전문가님은 제2의 미코를 찾아 나섭니다. 80%의 이상의 종목들 찾으러 무료 공개 방송 가셔야죠. 네, 무료 공개 방송 갑니다. 예. 네, 가기 전에 하나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그 삼성전기 목표가 18만 원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안 좋다고 19만 원을 올리자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또 공개 방송 준비돼 있잖아요. 이제 휴가철입니다. 와, 여름이다. 이제 여러분들 휴가 가기 전에 휴가비가 우리가 주머니가 얼마나 두둑하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휴가비 벌기 프로젝트 한번 가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 아까 이야기했는데 애플의 삼성전기가 이제 부품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또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소형주겠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9시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시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백진수 전문가의 그 깜빡깜빡거리는 잘생긴 얼굴을 클릭하시면 바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좀 올렸어요. 19만 원. 어감상 19만 원. 왠지 더 갈 것 같습니다. 현저가 13만 원. 매수가 시작합니다. 저희 오늘 베스트 관점평은 잠시 후에 화면으로 보실게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주셨어요. 돈 잘 벌게 해주는 백진수 전문가와 박재현 전문가께서는 휴가 안 가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